연해지고 블라디보스토크가 원래 관광도시로 이렇게 이름난 도시는 아니었는데 근데 딱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제 다른 뭐 동북아는 어쨌든 이국적이긴 하지만 우리랑 비슷한 모습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뭐 볼 게 없다고는 하더라도 어떤 뭐 다 파리나 이런 데 비해서 당연히 볼 게 없겠죠. 근데 생긴 것 자체가 아예 다르구나. 사람들도 아예 흑인이 살고 있고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뭐 가장 가까운 유럽 이런 식의 캐치프레이즈도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입장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수입이 예전에 생긴 거거든요. 한국인들 와가지고 밥 먹고 뭐 술 사고 이런 거 다 결국에는 여기 이제 남는 돈이 되는 거니까 네, 얘네가 여기 와가지고 저걸 보고 가는구나만 심어줘도 뭐 쟤네한테 중요한가 보지 정도 인식만 심어줘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제가 뭐 이제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항상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러시아 관련해서 뭐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면은 한 번씩 그냥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는 보통 아파트 35평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얼마 정도에 구매할 수 있냐는 아니면 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구매. 매매는 글쎄 요 외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칙칙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강북 신안촌 주위에서 왔던 건데 이게 소련 때 만들어진 거고 위치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는 뭐 1억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시내 들어갈수록 비싸지고 좀 신축이거나 생긴 것 중에서도 저런 그러니까 소련 때 지어진 게 있고 소련 뭐 이제 당간부들이 사용했던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비싼 거는 뭐 시내 한중간에 있는 건 한 6억, 7억, 비싼 거 10억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 평균 노동자 임금이 70만 원 선이에요.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근데 그게 좀 말이 많아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제재 나가니까 물가가 2배로 뛴 거거든요. 모든 거를 다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아니면 중국 말고는 대안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지고 있어서 명목 이제 임금을 조금씩 뭉태기로만 10만 원 돈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실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10만 원씩 더 주라 한다고 해서 물가가 막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원래 이제 한국인들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관광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1차적으로 많이 올랐고 코로나 이후 이럴 때는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더 이제 그 가격에서 좀 고착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많이 갖고 편지가 와요. 제가 그냥 들은 겁니다. 이거는 편지가 와서 뭐 언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라 이런 식으로 오는데 무시할 수 있대요. 제 친구 말로는. 근데 이제 한 2번 3번 계속 연속으로 오고 그러니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징병하러 사람이 나오진 않았다 그래요. 걔 말로는. 근데 모르죠. 왜냐면 모스크바 같은 데서는 길거리에서도 끌고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군인들은 확실히 들어갑니다. 제 그 얘기를 해준 친구가 정확하게 동생인데 걔는 이제 한러 혼혈이에요. 여자애고 러시아 군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제 태평양 함대 이제 해군 소속에서 이제 하는 아저씨랑 결혼했는데 저보다 4살인가 많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동생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차출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복무를 하다가 그래서 맨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면 울면서 전화 왔어요. 자기 남편 죽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잘 돌아왔어요. 어깨가 박살난 상태로. 네. 근데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걔는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제 일상생활이 못할 정도는 아니고 수술하고 나니까 물론 이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되겠지만 애가 이제 한 명은 낳고 한 명은 임신한 상태로 남편이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 힘들죠. 남편이 지금 가 있는데 혹시 죽으면 어떡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이런 거에서도 제 옆에서도 끌려가는 사람이 그 군인이라면 불리임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손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식당 같은 데 보면 남자애들 비실비실해 보이는 애들밖에 없냐.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좀 건장한 애들이 다 전쟁하러 나갔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아예 없는 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등식한 애들도 많았거든요. 물론 길거리에 등식 많지만. 근데 어쨌든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제가 이제 있는 동안은 뭐 길거리에서 뭐 프로파간다 하면서 아니면 혹은 뭐 너 일로 와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전쟁 초기에는 모스크바나 이런 데서는 뭐 이제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없는 사실은 아닙니다. 뭐 전쟁 때문에 많이 죽긴 했죠. 많이 죽고 뭐라 해야 될까? 전쟁이 좀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도가 좀 많이 바뀌어서 난 건 모르겠는데 드론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보병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좀 밀리는 상황이니까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맞나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그 개요는 비슷합니다. 택배 차 같은 거를 탈취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분이 거기다 이제 그 폭탄, 자살 폭탄 할 수 있는 그 드론을 그 밑바닥이나 위에다 세워가지고 뭐 모스크바 본토로 보내려고 뭐 시도하다가 적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명 손실은 없고 더 가지고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 군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민낯을 좀 봤잖아요. 뭐 초반에 뭐 이기지면 끝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러시아 군인데 약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러시아인이라고 러시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싫어하는 사람 꼽으면은 제가 수위에 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세긴 한 게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보병이 그러니까 군사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군사력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아버님들은 힘든 군 생활을 하셨잖아요.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뭐 이랬는데 여기가 여전히 그렇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동성애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극렬하게